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들에도 조금 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 트렌드 자료에다가 굉장히 많이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중3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이 보게 되는 수능에서 시험 범위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앞서 그거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보게 되는 대입에는 이제 수능에서는 선택이 없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시험을 본다. 그리고 그 핵심이 사회랑 과학을 선택 없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시험 범위가 바로 이 친구들이 고1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가 이제 사회나 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문들을 좀 통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래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에 가셔서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도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요. 요 오늘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략적으로만 이 파트를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재 중학생들이 사회랑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과목은 약하고 어떤 과목은 강하고 문과니 이과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과정은요, 초등에서부터 고등까지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리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3, 4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5,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있고요. 중학교 1에서 3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표에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만 보셔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는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꼼꼼하게 처음에서부터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이 되신다면은 우리 아이가 지리 관련해서는 이런 걸 배우고 있고, 자연환경이랑 인간생활 관련해서도 초등에서 배웠던 내용이 3, 4에서 5, 6으로, 그리고 5, 6에서 중1에서 중3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인문 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쭉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 이것도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배우는 건데요. 주로는 이제 초5에서 초6 때 집중적으로 배우다가 중학교 1에서 3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까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정치도 배우거든요. 초3, 4, 그리고 초5, 6학년, 그리고 중1에서 3학년까지 이런 내용들도 배우게 되고요. 법도 배웁니다. 이제 법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운 개념이 중1에서 중3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 교육과정의 연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경제, 그렇죠. 당연히 배우죠. 가령 3, 4학년 때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지역 간 교류, 또 상호 의존관계 배우다가 초5, 6, 그리고 중1까지도, 중1, 중3까지도 연결해서 쭉 배우게 되고요. 사회문화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역사도 역사 일반 쭉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사 이야기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친구들이 중3 때 역사를 배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성적이 정말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역사를 어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사는 무슨 학원을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덜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역사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밑에 적혀져 있네요. 여기서 이제 뭘 배우는 겁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요. 역사적 시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느 곳인가 궁금해야 되는 거고요. 또 타인의 역사적인 해석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역사에 좀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태도들을 기르는 게 이 과목에서 길러야 될 가치나 태도라면은, 어려서부터, 초등에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학까지를 간다면 사실 이런 과목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죠.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열심히 하고 이랬던 친구들은요, 역사 과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역사 같은 경우에도 2등급이 많아요. 참 그게 공부가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다 국어로 돼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국영수보다도 역사는 잡을 수가 있는 건데도 60점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중학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공부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기본부터 잘 닦아 나가야 되고요. 각 과정에서 현행을 꼼꼼하게 해나가야지만이 마지막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도 아이들 많이 배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통합사회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요. 통합사회는 통합사회 1이랑 통합사회 2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용은 초등, 중등에서 배운 각 영역별 핵심 개념이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하 내용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요, 교육트렌드 2024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면 또 초등, 중등에서 지도하는 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요지는 초등, 중등에서 놓치는 게 없도록 꼼꼼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사회 2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과학도 완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과 에너지 파트에서 초등에서부터 쭉 중학교까지 배우는 내용들, 짐작되시겠지만 통합과학에서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3에서 빵꾸가 났습니다. 개념이 비어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행이 꼼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이 완벽한 상태에서 선행을 가야 되는 것이지 구멍이 어딘가에서 생겨버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진도는 나갔는데 결국에는 지난 개념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현행이 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현행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현행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현행이 무조건 최우선순위가 돼야만 된다라는 거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쭉 배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현행이 꼼꼼하게 돼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과학도 초등에서 어려워하는 거 아시죠? 이거 정말 꼼꼼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진짜 어떤 특별한 아이들에게는요, 현행도 완벽하게 하면서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초등학교의 아이들 대부분은 공부를 어려워하고요. 현행 수업들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순차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과학과 사회에 대해서도요. 모든 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합과학도 완전 똑같아요. 통합과학도요, 이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로 나눠지는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를 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시적으로 이거는 물리학입니다, 이거는 화학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져서 통합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라서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재밌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재미가 없죠. 아주 재미가 없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통합과학 1 그리고 통합과학 2의 내용까지도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수능의 출제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7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이 보게 되는 수능에서 국영수사과를 선택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까지를 시험 범위로 잡아서 사회과학도 선택 없이 다 시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럼 이게 그 시작이요. 고등학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통합이 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료는 초3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중3까지 동안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 고1 때 통합되어져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정에서 현행이 완벽한 친구들만이 고1 과정에서 완전하게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행을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요, 중2나 중3 때 선행하려면 앞선 개념들이 완벽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행이 완벽한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고,
현행을 내내 어려워하면 저는 선행을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가봤자 나중에 어차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현행을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잡아가지고 시험에서 100점 가까이 받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시작은 언제다? 초3 때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미 벌써 많은 가정들은 저희 가정처럼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흥미롭게 배워야 되고요.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내주는 숙제 하나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진단평가, 단원평가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개념들을 잘 쫓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아이가 현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선행에 눈이 멀어서 아이는 현행도 힘들어하는데 무조건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면은 얘가 기초를 다 놓치겠죠. 하지만 부모가 여유를 가지고 그래 일단 현행이 먼저야. 너는 현행부터 해야 돼. 너 지금 선행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지도를 또 한다면은 그 아이가 꼼꼼하게 개념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초3부터 연결이 철저하게 되는 거구나. 밑에 게 무너지면 위에 거를 못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고등까지 가는 거 그건 참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모의고사로 실력을 평가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거 PDF 파일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사회나 과학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